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 운영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65쪽 운영 총칙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라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기초소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2005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1,684만 6천 원으로 2024년도 수입 계획 6,166만 2천 원, 지출 계획이 7천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85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연도말 조성액 16억 850만 8천 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9,957만 2천 원을 합하여 17억 808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내역은 2024년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전년도 대비 2,561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6억 7,850만 8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68쪽 자금 운용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516만 2천 원,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으로 5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4,600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1,684만 6천 원을 계획하여 총 수입액은 16억 7,85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출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및 자활 지원을 위하여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의 차량 구입 지원비 1,942만 42만 원,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 2,558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2,500만 원, 예치금 16억 850만 8천 원을 계획하여 총 지출액은 16억 7,850만 8천 원입니다. 7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욱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66쪽을 보시면요. 생활안정자금융자 한 세대당 1천만 원 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지출 계획에서 보시면 지금 지출 계획 취약계층,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융자 2,500만 원 잡으셨습니다. 일식으로. 지금 여기 현재 최대 한도가 1천만 원인데 지금 여기 뒤에 예산 지출 내용에 잡으신 거 보시면 일식으로 2,500을 잡으셨거든요. 그럼 이게 2.5세대면은 2.5세대 1천만 원이 한도니까 2.5세대 그러니까
1,000만 원 안 받고 500만 원 받는 데가 있으면 세 세대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융자를 해주시겠다는 얘기로 지금 이거 담아 놓으신 건지. 예, 지난해도 저희가 이제 2,500만 원을 2023년도에도 2,500만 원 편성을 했걸랑요. 네. 예, 내년에도 뭐 그 정도 수준으로다가 될 거로 예상해서 2,500만 원으로다 저희가 측정을 그럼 했습니다. 전년도에 지금 2,500을 저기 뭐야 융자를 해주셨습니까? 생활안정자금으로 그러면 아니면은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위원장. 예, 생활보장팀장 김영선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한번 700만 원 융자가 됐고요. 2023년 올해 년도는 아직 신청 자격이 대상자가 계시지 않아서 융자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안 나가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일식이 아니고 세대당 1,000만 원이 한도니까 지금 이게 두 가구, 세 가구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평균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년 거치 5년 균들 붕환 상환이라는데 거치 기간은 무이자입니다. 2년 동안은 이자를 안 내고 3년 차부터 이자를 낸다는 거. 그쵸? 여기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거치 기간은 무이자. 2년 동안 이자를 안 받고 5년 동안 균등 분할할 때 상환 이자 2%씩. 네. 이렇게 주는 거. 1,000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최대 1,0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00가 따지고 보면 일식이 아니고 이게 한 30 정도 되는 거죠. 세 가구 정도 줘야겠네. 그냥 여기서 이해하는 일식은 이번에 한 번에 올연도에 이만큼 빌려주겠다라고 해서 일식으로 잡으신 거죠. 가구는 예, 세 가구 계획이기 정도. 때문에 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구는 세 가구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무이자거고 이게 지금 안내가 되나요? 이거 안내를 어떻게 하셨어? 지금 신청이 안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안내는 주로 그 읍면동 통해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저희가 뭐 이통장 회의라든지 이런 때 안내가 나가고 이게 저희가 이게 대대적으로 안내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크게 홍보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연초나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읍면동 통해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내 나가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장단 회의에 자료를 배포를 해주셨습니까 혹시? 올해 년도 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찾아봐 주시고요. 이 자료를 주셨는지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안내를 해주셨는지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황민 의원님. 네, 아까 미회수 채권 있다고 하신 게 얼마라고 그러셨죠? 예, 사회복지과장 박영입니다. 현재 지금 미회수 채권은 9,957만 2천 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매달 고지서가 나가고 상환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 미채권 그리고 아직 그 시기에 안 된 사람 거 그 채권 그런 거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상환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못 내고 있는 분들도 계신가요? 예, 체납자는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체납자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 갚을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정립을 해갖고 결선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초 이거 기금이 정기예금 2건에 들어 있고 보통예금 1건에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 기존에는 정기예금 둘로 했다가 이제 하나를 합쳤습니다. 그래갖고 정기예금 하나 15억이 있고요. 나머지 잔액 그 1억 1,000을 보통예금 통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자율이 다른 기금하고 똑같은 건가요? 예, 지금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게 3.25% 이자율을 지금 해갖고 그 이자 수입이 1,150 정도 잡아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지출 계획이 보시면 그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로 해서 2,500 얼마 담으셨는데 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이분들이 그 어떤 그
근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통 일반인에서 떨어지고 그 자립 의지도 좀 약한 편인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분들이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어떤 자립인식 교육을 저희가 매년 이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격증 과정 같은 것도 같이 개설하거나 아니면은 작년에 처음으로 그 갈등 대화 해결법이라 갖고 이 수급자들 차상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또 어떤 그 다툼, 싸움 이런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갖고 그런 어떤 반목 이런 것도 없도록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그래서 지원해줘서 진행하고 또 교육 효과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뭐라고요? 마지막. 교육 효과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교육 있습니다. 효과가 예. 높으시다고요? 예. 참여 인원이 그러면 몇 명이나 되는 걸까요? 예, 자활 참여하고 있는 사람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73명 하고 있는데 그 73명 전부 다 참여하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몇 차례 하는 건가요? 예, 특강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몇 차례 뭐 6회나 뭐 10회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 받으면 뭐 이렇게 혜택은 없는 건가요? 혜택은 없지만 이분들이 정말 내가 스스로 자립을 해서 나가야겠다 아니면 그런 어떤 동기부여 같은 걸 주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사실 일반회계에서는 못하는 건가요? 이런 사업은? 크게 차별성은 없는 거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자활 기초생활 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활 사업 참여자들인가 자활 기관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융자금 이런 거 포함해서 그분들을 쓸 수 있도록 마련한 기금이기 때문에요. 별도 그 일반 사업 예산에서 편성 안 하고 이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요. 그 저소득층들이 점점 대출 장벽이 높아져서 뭐 제3금융권까지 밀려간다고 이러는 기사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게 2년 거치 이자도 이렇게 낮으면 홍보만 되면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뭐 이렇게 발굴을 해내든가라도 해서 좀 이게 소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잡아놨는데 안 쓰이면 그렇잖아요. 올해도 내년에도 잡아 놓으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이용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에 관련돼서 페이지 71쪽입니다. 지금 이제 조성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집행액 같은 경우 21년도, 22년도 거는 지금 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 이제 수치가 이제 정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비융자성 사업비하고 융자성 사업비가 이게 당초에 저희가 기금을 만들 때 기금에 대해서 계획한 계획값인지 아니면 집행값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백입니다. 그 비융자성 사업비는 실제 집행된 금액이고요. 예, 그리고 융자성 사업비도 이제 집행된 금액이고 올해는 아직 집행이 안 됐고 예상치 적어놓은 수치입니다. 24년도 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23년하고 4년은. 23년하고 24년도는 예, 근데 예. 이제 제가 이제 결산서를 보면서 헷갈렸었던 부분이 지금 이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인데 이게 22년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 회계년도로 해서 봤는데 21년도에는 집행 실적이 6,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1년도 거에 B의 계를 보시면 집행액이 이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22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한 집행액이 1억 104만 1억 148만 3천 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22년도 집행 실적을 보면 9,200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23년도하고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는 이게 이제 결산을 본 금액이 아니라 예정액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23년부터는 예정액으로. 네, 근데 기억하면 22년도 것도 맞지 않아서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집행액에 맞춰서 이제 잔액이 이렇게 되면 맞지가 않을 텐데 이 부분이 맞는지 수치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네, 두 번째로는 22년도에는 이제 잔액을 보시면 A 빼기 B 해서 집행
총계에서 조성액 총계를 이제 마이너스를 했을 때 그 조성한 금액 대비 집행이 이제 5,900만 원 정도가 더 나갔죠. 더 나간 셈이죠. 예. 네, 근데 이제 24년도에 봐도 이제 이번에도 한 80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지출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기금이 기존에 이제 이자 수입이나 예수금으로 오는 융자금에 오는 이런 부분들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된 셈인 것 같은데 그럼 네. 기금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금에서 일정액은 그 정기예금에 예치해 두고요. 나머지 금액으로다가 이제 그 요걸 비융작성 사업을 융작성 사업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표에는 이제 잔액이 마이너스 표시되는 건데 실제 기금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그 일반 보통 예금에 있는 통장이 부족할 건 다시 그 예금을 매년 1년 단위로 다시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다시 일반 보통 예금으로 통장에서 예치해 갖고 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2년도하고 23년도가 추계액이고 집행액이 아니라면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땐 계산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2,289억 9,145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295억 8,9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에 15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노인복지사업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 8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대한노인의 안성시 지회 운영 및 노인의 날 행사 등 지원에 3억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노인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회원에게 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 등 노인 일자리 등 사업, 사회사업 참여 지원에 6억 3,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5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식당 2개소 무료 급식 지원 4억 2,282만 2천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억 4,300만 원, 경로식당 치사원 5명 인건비 1억 740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인건비 등 운영사업비 2억 5천만 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500만 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 3,921만 3천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참여자 활동 및 인건비 159억 9,242만 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7억 9,866만 원, 기초연금 944억 955만 8천 원, 노인시설 입소 수급자 기초생활보장급여 15억 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3억 7,500만 원, 저소득 노인 가구 500여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6,300만 원, 개인 운영 신고시설 노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9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67억 641만 2천 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110억 4,685만 4천 원, 노인 자살 예방 등 노인 상담사업 5,875만 9천 원,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기초생활 장제급여 5,600만 원, 서운면 카네이션 하우스 지원 1천만 원, 양로시설 우슬라의 집 운영비 지원 4억 3,042만 9천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1억 6,368만 7천 원, 재활용품, 수집노인, 안전용품 등 지원 360만 원, 노인신문 보급사업 3,2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자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 개선비 3억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부터 6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간 인건비 등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5억 5천만 원, 노인 일자리 수행 기간 6개소 부대 경비 등 지원 3천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기간 2개소 인건비 등 23억 2,8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4쪽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 요금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단 노후시설 개선 및 추가 지원에 1억 1,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부터 79쪽까지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2개소 지원 5,958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비 480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1,260만 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비 180만 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간 종사자 처우 개선비 2,160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0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에게 월 5만 원의 활동비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 주민주도 지역균형 뉴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커피박 재활용을 위한 공공순환 시스템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6,7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100만 원의 축하금 지원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6쪽부터 89쪽까지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노인 상담센터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180만 원, 중장년을 위한 베이비 부모 행복 캠퍼스 운영 3억 7,0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0쪽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2,486명에게 대한 처우 개선비 14억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관내 목욕 및 이미용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 원의 지역 카페를 지원하는 사업에 1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입니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 3개소 정기 안전 점검을 위한 사업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부터 10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1,666만 6천 원,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4,077만 4천 원,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노인 사회활동 기회 확대 지원 5억 5,942만 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간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 2,958만 원, 장기요양기관 5개소
환기시설 설치 6,444만 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300만 원, 웰다잉 교육 등 어르신 인생 로또 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0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 지원입니다.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및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호구 구입, 위험성 평가 등을 위한 안전예산에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부터 119쪽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3개소 수급자 및 환경개선비 지원 4,518만 9천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0만 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500만 원, 노인생활시설 3개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0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부터 126쪽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122개소에 대한 개보수 지원에 9억 7천 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부터 131쪽 경로당 환경 개선입니다. 113개소에 필요한 물품 지원에 2억 6천 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부터 13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10억 3천 32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도비 1,2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11억 4,177만 원, 경로당 사회활동비 4억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0쪽 미등록 경로당 지원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13개소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 지원에 9,0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2쪽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의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에 7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 시비입니다. 연간 8포의 국도비 지원 양곡비 외에 부족한 양곡비 추가 지원 1억 8,9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 시비입니다. 경로당별 월 18만 원의 도비 지원 운영비 외에 월 9만 원의 추가 운영비와 재산 종합보험 가입 지원에 5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 경로당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입니다. 안전한 경로당을 만들고자 읍면동별 경로당 1개소에 시범적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 공설묘지 관리 운영입니다. 사곡동, 금강면 공설묘지에 대한 관리비와 보수공사 등의 사업비에 2억 3,1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3쪽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입니다. 관내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 지원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5쪽 화장 지원금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 사망자에게 화장 비용의 6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자체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위한 일간 신문 공고 비용 및 특수 청소 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 장애인 복지 관련 심사수당 표창패 제작 및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에 5,6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1쪽부터 22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수당 기초 7억 3,153만 7천원, 장애인 의료비 9,956만 5천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1,417만 8천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260만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520만원,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70억 7,316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9억 4,63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1억 350만 4천원, 장애수당 도비 3억 4,992만원,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1억 6천만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600만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2,484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3억 7,315만 3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6억 4,900만원, 장애인연금 55억 690만 5천원,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도비 3억 605만 2천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360만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3억 1,529만 3천원, 부모 심리상담 지원 574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1억 7,084만 4천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12억 3,480만 8천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서비스 지원 2억 6,605만 8천원,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417만 6천원,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780만원,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1억 1,267만 2천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보조기기 지원 500만원, 장애인 누림통장 1억 2,640만 8천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기원 사업 7,686만 8천원, 장애학생 방학돌봄 지원 사업 1,600만원,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1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21쪽 한마음 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단체 등 4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한마음 복지관 환경정비 예산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부터 228쪽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관내 8개 장애인 단체의 사업 및 활동,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11억 2,5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29쪽부터 288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고령장애인 쉼터 1개소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7,4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운영지원 10억 5,457만 8천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0개소 운영 13억 4,542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9,036만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3억 9,561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 운영 22억 3,456만 8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2,35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입소자 75명 지원 4종 2,126만 3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실종 1억 7,060만 3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 운영지원 88억 6,556만 7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시설 6억 5천만원,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6개소 지원 2억 2,320만원,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1억 1,2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 운영 8,8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246만 8천 원,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장애인시설 24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457만 2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 6,498만 8천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1억 5,540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13억 7,683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2,971만 3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중증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336만 5천 원,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22억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종사자 특수근무상 1,86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 4종 9,934만 2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6종 12억 1,899만 8천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2,220만 원,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020만 원,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2종 1,78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1억 5,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89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자체입니다.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시설 확장 이전에 따른 임차료, 관리비 지원 및 대림동산 장애인 복지시설 임시주차장 대부료를 지원하기 위해 6,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1쪽부터 29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수당 6,336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일반 320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5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을 위한 시비부담금의 9,0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7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수급자 가정에 70만 원의 해산급여와 80만 원의 장제급여 지원에 1억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9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방문 확인 및 심사 등을 위하여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해 4,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부터 338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4,125만 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7,707만 원, 도단위 자활근로사업 5,765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38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수당 660만 원,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등 자활근로사업 18억 8,708만 4천 원, 직원 8명의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 4억 978만 7천 원, 저소득층의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 3,536만 2천 원, 희망 키움 통장 395만 5천 원, 내일 키움 통장 748만 4천 원, 청년 희망 키움 통장 1,323만 8천 원, 자신 형성 사업 참여자 대상
종합 서비스 제공하는 통장 사례 관리자 운영 3,722만 원, 희망 키움 통장 2 991만 8천 원, 청년 저축 계좌 3,704만 1천 원, 청소 사업단을 구성 취약층 주거 환경을 위한 깔끔히 사업 725만 원, 희망 저축 계좌 원 6,898만 8천 원, 희망 저축 계좌 2 4,073만 원, 청년 내일 저축 계좌 5억 9,3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9쪽 사회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시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 노숙인 임시보호입니다. 관내에 발생한 노숙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쪽 의료급여 기금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기금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의 22억 9,3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5쪽 기본경비 6,3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9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기본급, 시간의 근무수당 및 처우 개선 수당에 1억 1,1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설명서 353쪽으로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 예산 이자를 추산하여 공공예금 이자 수입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354쪽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구상금 징수로 그 외 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55쪽부터 357쪽까지는 2024년도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4,224만 원, 시도비 보조금 6,010만 6천 원, 기타 회계 전입금 22억 9,3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8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에 22억 7,4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0쪽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행정부대 경비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2쪽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본인 부담 보상금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에 4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4쪽 의료급여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입니다. 태어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아동지원 등 통합적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흡 복지국장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곤 의원님. 네, 정태곤 의원입니다. 페이지 3조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원 조건이 도비가 4%, 시비가 96%입니다. 혹시 이 도비 4%는 어느 부분에 지원되는 게 4%입니까? 어느 부분 없이 전체에서 4%가 도비입니까? 예, 사회과장백입니다. 예, 4%는 그 도비 지원해갖고 5,700만 원 정액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에서 4%라는 얘기입니까? 예, 예. 네. 보면은 전에는 과거에는 이 퍼센트가 좀 높았다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4% 지원됐었나요? 도비 지원되는 거. 예, 요 금액은 그러니까 매년 그 5,700만 원 정액 지원 동일하고요. 이제 시비가 조금 늘어나는 경우는 이제 도비 부담 이 프로테이지를 따질 때는 좀 낮아지고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어쨌든 도비는 5,700 정액 계서 갖고 경기도 31개 시군공이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15억 6,970만 원 내년도 예산이 예.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비율 중에서 지금 5,700만 원은 매년은 5,700만 원만 지원하고 우리 시비가 그러면은 시비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죠. 예, 예. 지금 현재 보니까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억 2,650만 원이 지원됐었고 취형에 이제 모자르는 부분이 1,277만 5천 원 추가됐는데 올해 보니까 보편적으로 다 동결이 많은데 19.5%가 증감이 됐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그래서 올해만 해서 2억 4,770만 원이 이제 증감이 좀 높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여기에 재산조성비로 해서 그 물품구입이 자산취득비 그게 좀 많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구입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높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산취득비 이 책자에 보면 산출근거 여기 지금 실어주셨거든요. 여기 산출근거 여기 끄트머리에 지금 실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이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산출근거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해 주신 거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2.5% 상승분 반영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4,800 98,340원에서 이제 그 증감된 부분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운영비가 1억 9,536만 3,660원이죠. 여기에 보시면 근데 재산조성비를 좀 궁금합니다. 재산조성비가 시설비에 4,775만 원, 자산취득비가 5,817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9,694만 4천 원, 69만 4천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저기 과장님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산출기초 세부자료 혹시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예, 예. 예? 이거 예. 세부자료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자산취득비 랑 해서 예. 예. 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산출근거가 자산취득비는 다른 부서를 보면은요. 자산취득비 이렇게 써놓으시면 거기에다가 뭐 냉장고를 산다든지 세탁기를 구입한다든지 TV 때로는 뭐 컴퓨터 교체한다 이렇게 해갖고 그 세부 내역들이 다른 부서들 거에 보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도 보면 사업이 증액이 좀 전년도는 이제 6,634만 원인데 이제 아니 23년도에는 6,634만 원인데 저기
내년도 24년도 거는 1억 62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사업비도 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증액이 어떤 사업 부분에 어떻게 해서 증액되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통예산입니다. 사업비 1억 62만 4천 원. 이렇게 해갖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전혀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따로 갖고 왔는데요. 그거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부탁드리는 게 어떤 것을 어떻게 일을 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아야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세세히 좀 담아달라고 계속들 말씀드렸고, 올해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좀 세세히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세히 좀 담아주셔가지고 그래도 23년도 예산을 저희가 이제 그 심의할 때보다 이제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적을 수 있고, 이제 사업 이거 보면서 좀 많이 도움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노인팀 거잖아요. 노인팀 예산은 지금 그냥 금액하고 제목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뒤에 보면 좀 이제 좀 노인단체 지원에는 보면요, 산출 근거가 산출 내용 및 증감 사유라고 해갖고 쫙 풀어서 담아주셨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그러면 페이지 8쪽과 페이지 3쪽을 비교해 보면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담아주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안 담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세히 이렇게 잘 담아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위탁 사업비 부분들을 좀 세세히 봐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따로 이제 그 부분은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페이지 7쪽 노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 해가지고 9만 원 곱하기 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로당 회장님들을 이렇게 교육시키시는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맞으시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데 경로당 회장님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그 이용인들, 그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을 폭행하거나 지금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며칠 전에도 다녀오셨죠, 경로당을. 팀장님만 가셨습니까? 과장님 같이 가셨습니까? 같이 가셨습니까? 근데 거기서 경로당을 일부는 이용하게 하고 일부는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같이 사용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근데 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자마자 밥을 못 해먹는다고, 해먹을 수 없다고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예, 사회복지과장 배경입니다. 먼저 이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그 신규 회장들에서 했을 때 이제 대략 연초에 바뀌는 분들하고 이제 그 무주의 그 대한론의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풀어내는 과정이 있어서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데 그 거기는 교육 내용에 예. 누구나 이용할 경로당을 예. 누구나 이용한다, 못 오게 이용 못하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그런 교육 혹시 없으십니까? 경로당은 오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래서 먼저 방문해갖고 그 양측 대표다 입장 그쪽에서도 오시고 저희 같이 와서 얘기했고,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 서로 그 전혀 그 지장이 없도록 그 기존에 나갔었던 분야 쪽도 다시 와서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 회장님도 그렇고 회원들도 그렇고 다 전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얘기가 다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오신 거죠, 잘. 예, 예. 계실 때까지는 마무리가 잘 됐다. 저 연락이 왔습니다. 계실 때까지는 마무리가 서로 사용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끝냈답니다. 그래서 되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가자마자 이제
철수하시자마자 다시 하시는 말씀은 밥은 해 먹을 수 없다, 싱크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다시 네 바꾸신 거죠. 자, 네. 이렇게 그- 사용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고 이러면 뒤에 보니까 경로당 지원이 꽤 많습니다. 뭐 쌀을 준다든지 뒤쪽으로 쭉 보시면요,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누구는 쓸 수 있고 누구는 쓰지 못하고 이런다면 그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이 물론 이제 그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이제 계시는 분들이 누구는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해서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서 사용할 수 있고 옥구로 자꾸 얘기가 나오면 그런 것은 지원을 한시적으로라도 끊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됐을 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떠세요? 국장님께서 좀 말씀 주십시오. 이게 부장님께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 네. 예, 저희가 이제 매년 교육도 시키고 원래 이제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그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네,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계속 그렇게 불협화음이 나면은 이미 잡혀 있는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시적으로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지원을 끊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왜요? 아니, 네. 행사 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쪽입니다. 그대로 이제 같은 건데요. 노인의 날 행사에 보니까 여기 중식비하고 간식비가 있습니다. 중간식비가 있는데 저기 2,460명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558만 4천 원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기념품은 1,000개가 잡혀 있습니다. 아트홀에서 노인의 날 행사하지 않습니까? 아트홀에서 행사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트홀에 좌석이 1,000석 아닙니까? 1,000석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요 나머지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선물은 1,000개인데 식비하고 간식비는 2,460명이면 요거는 지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저기 행사장에 들어가시는 분 외에 별도로 봉사자가 좀 많이 클라요. 봉사자 포함하고 또 안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을 좀 포함해서 식대는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아니 더 많이 잡은 봉사자가 것 같습니다. 1,460명이 왔을 리는 없고요. 노인 어르신들이 오시면 기념품이 1,000개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지 않기 때문에 기념품이 1,000개면은 중식비는 한 1,300명 이렇게 되면 이게 얼추 맞는데, 이게 저기 기념품은 1,000개인데 중식비는 2,460명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너무 안 맞아도 너무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네, 이거 별도로다가 사업 제안서 올라왔을 것 예, 같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원 차이 나는 거는 아트홀에 이제 1,000명 규모로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기념품 1,000개를 준비한 거고요. 식사는 별도로 저희가 버스 대절하고 읍면동별로 다시 다 돌아가서 읍면동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못 오신 분들 같이 와서 식사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2배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렇게 오실 것 같으면 그럼 기념품도 개수를 같이 네. 늘려가지고 뭐 이게 같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식사가 1,460명이 느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오신 분은 기념품을 주고 오지 않고 읍면동에 예. 식당으로만 오시는 분들은 식사만 하시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기념품까지 같이 드리면 되는데 그 예산이 그것까지는 수반을 못 해갖고요.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이지 58쪽인데요. 여기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인데 여기는 산출래요. 지금 통유산으로 5억 5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이제 도비가 13.6%, 12가 86.4%인데 산출래요. 이거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황윤희 의원님. 예, 그 12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요. 기존에 한 곳은 계속 하던 것 같고 이 건강한 아침 1,000원 식당 새로 올해 내년부터 하시는 건가요? 이거 한 50명 정도 그 아침 식사 제공해 주시는 계획 세우신 거죠? 네. 기존에 저 자체적으로 시범으로 올해 하고 있었습니다. 예. 시범 사업 하고 계셨고, 지금 원래 하던 곳은 280명으로 적어 놓으셨는데, 이 아침 식사만 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 종전에는 그 노인복지관하고 공도 나서암 두 군데서 그 점심 식사 무료급식 제공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침 1,000원 식당은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아침만 이렇게 제공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시범 사업에서 그 20명 정도 해갖고 주 1회 그 이제 그 간편 도시락 같은 거 제공했던 사업인데요. 그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만족도도 높고 또 필요성 있고 해서 더 확대해갖고 이제 내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 식사 단가가 4,000원, 4,500원 달라서 예, 그러니까 무료급식 단가는 4,000원이고요. 그 식사 배달은 뒤에 또 무료 배달인데 무료 배달은 4,5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무료 배달 단가에 맞춰서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배달을 해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식사 준비할 것인데 이제 그 못할 경우에는 이제 배달 같은 것도 염두에 둬갖고 그 배달 단가에다 맞춘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요. 제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전년도에 5억 원이 예산이었고 최종 예산도 4억 4천인데 반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예, 그 부분은 그 제가 노인복지시설 해갖고 작년까지 올해 그 두 개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공도에는 그 구세군 서안상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그게 10월 31일자로 폐지했거든요. 구세군 내부 자체 사정에 의해서 건물도 오래되고 뭐 해갖고 하여튼 올해 10월 30일자로 폐지했습니다. 그래갖고 한 개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한 개소에 대한 사업비 2억 5천만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런 복지시설에서 주로 하는 일이 생활지원, 상담, 사례관리 이런 거 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뭐 신체 지원, 가사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폐지해갖고 더 추가하지 않았고 그냥 한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12 전액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종으로 하는 거를 좀 보니까 10페이지에 노인 자립 지원 사업, 이게 이제 마을 가꾸기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 참여 희망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또 12, 100% 있는 사업이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 있고, 그다음에 83페이지에 그 주민주도 지역 균형 뉴딜 노인 일자리 사업 요 세 가지가 12, 100% 일자리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 일하실 노인분들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 인건비를 들이기는 하지만 액수가 크지 않고 또
고령으로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요 세 가지가 순수 12, 100% 지원해준 사업인데요. 아까 성격은 다 틀립니다. 해서 그 10쪽에 있는 노림 자립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꽃길 가꾸기 해갖고 경로당에서 이제 보통 한 3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셔갖고 주 1회 정도 해갖고 이렇게 참여하실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의 회원분들이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성격이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66쪽에 있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지금 그 시니어 클럽 등 6개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하고 부대 경비만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외에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 시비를 세워서 지원해주는 부분인 건데 여기처럼 뭐 시니어 클럽의 다회용기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차량 렌트비 또 뭐 의료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체온계라든가 그 혈당 시험지 이런 거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는 그러면 다해용기 같은 것도 자체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들은 다 충당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인건비 충당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들어간 제작비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시비로 해서 추가로 지원해준 사업이고요. 사업 운영비 약간 지원하는 차원에서 차량 렌트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예, 별도 운영비나 그러니까 부대 경비라 갖고 참여자들 뭐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비용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국토부에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이런 사업 운영 추진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 건강과 돌봄 활동 물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무슨 사업일까요? 요거는 그 의료생협에서 그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에서 네네. 그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건강지도사를 배출을 교육을 시켜갖고 간호사가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어르신들 방문해서 건강상담이라든가 이런 혈압, 혈당 체크도 해주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혈압계라든가 혈당계, 체온계 아니면 이런 것도 아니면 혈압 체크지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강지도사님들 배출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도 자체 사업에서 해결이 되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국토비 지원 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인건비 지원되는. 예, 예. 그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12, 100% 사업들이 조금 있는데 이제 그 전체 일자리가 몇 개나 창출이 되고 또 노인 1인당 가져가는 그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조금 궁금해서요. 혹시 나중에 정리가 좀 되면 네. 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8페이지 어르신 인생 노트 사업 이거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도비 30% 있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어르신이 돌아갈 경우 준비해갖고 어떤 웰다잉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거에 대한 일종의 자서전적 비슷하게 노트 작성하면서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이렇게 마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더 긍정적이고 건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갖고 내년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어디 위탁을 줘야 되는 건가요? 예, 요 수행기간에 갖고 수행기간에 대한 그 강사비라든가 이런 거 해서 위탁을 줘서 진행할 것인데 전 공모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모 통해서 수행 기간이 이제 프로그램 약간 교육 프로그램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겠네요. 예, 예.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라든가 그런 거 소요되는 비용 지출입니다. 2천만 원 정도면 몇 명 정도 참여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대략 한 20명 안쪽으로 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좀 40명 정도. 40명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경로당에 뭐 로컬푸드 부식 지원도 하고 뭐 양곡도 지원을 하는데 보니까 이용 인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잖아요. 이 경로당 이용 인원 142페이지 보시면 10인 미만 뭐 10인에서 20인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이용 인원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거는 그러니까 경로당 실제 이용하는 인원수 파악해서 하는데요. 그럼 경로당별로 저희가 그 인원수 읍면동에서 그 이용 인원수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혹시 예, 그 경로당에서 이제 그 신고한 거로다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회원 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인원수로 나가기 때문에 예, 경로당에서 그 몇 명 정도 이용하고 그런 거는 이제 신청하면은 읍면에서 취합해서 저희가 해갖고 로컬푸드 그쪽에다 여기 몇 명 정도 이용하니까 어느 정도 지원해달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랑 좀 괴리가 있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한 20명에다가 뭐 다른 일에서 뭐 바쁘고 빠져갖고 한 10명 정도 이용한다 그러면 그 꾸러미 줄여달라고 이렇게 또 신청 들어오고 변경 신청 들어오고요. 아니면 더 이용인이 더 늘어나면은 또 늘어난 만큼 또 더 꾸러미 신청하기 때문에 양곡이라든가 그 수시로 변경된 거는 저희가 수시로 접수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괴리감 이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전체를 다 여쭤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가 괜찮으시다면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다시 서면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얘기해 주신 건데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금액으로만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 안에 어떤 게 증감이 됐는지를 세세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 다음번부터는 좀 더 세세하게 해주시고요.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인생 노트 사업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해서 40만 원을 넣으셨는데요. 이 어르신 인생 노트 사업이라는 게 뭐 신규 사업인가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아,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노인복지팀장 손희철입니다. 그 어르신 인생 노트 사업이 그 내년도에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이제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웰다잉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특강 이제 그 인원을 모집해서 특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소그룹별로 어떤 이제 노후에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외부 강사를 이제 섭외해서 이제 교육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생 노트 사업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그 사업이 잡혀 있죠, 이번에? 아, 이번에요. 네. 그 저희가 이제 2022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은 이제 웰다잉 특강이 이제 총 12회에 223명이 이제 특강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개, 그러니까 2기수로 해서 총 20회차 해서 180명에 대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인생 노트 사업 한 2천만 원 정도 넣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2년도에 진행했던 어떤 그 내용이 확인되고요. 이제 아마 내년도에도 아마 그런 프로그램에서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도비하고 12 매칭이라서 도에서 좀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내려온 건가 봅니다. 아,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 사업 사업 내용. 자체가요. 예, 사업 내용은 기본적인 틀은 도에서 내려왔다는 주고 거죠? 있습니다. 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인데요. 노인의 날 행사를 보시면 이제 중식 및 간식비를 보면 2,460명으로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내빈 중식 및 간식비로 165명 해놓으셨고, 차량비는 15대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노인의 날 하루 행사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당일 행사가 맞고요. 이제 그 읍면동별로 이제
노인 회장님들,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회장님, 총무님 두 분씩 해서 차량을 이제 배차해서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일 행사가 되겠습니다. 당일 행사로 되어 있고 지금 중식이 있고 내빈 중식이 있군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달라져서 있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아까 황윤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노인 자립 지원으로 들어간 건데 지금 제가 보니까 투자 성과가 1,047명이 일자리 참여를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똑같이 작년하고 금액은 같은데 이 6억을 전체 다 사업비로 쓰십니까? 예, 6억은 그 참여 노인에 대한 인건비 100% 다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그 1,417명 정도 참석했고 내년에 이제 1,310명 정도 해서 근데 저희가 전체 경로당에 다 참여하지는 않고요. 대략 한 420개 경로당 정도 해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경로당 이용 노인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요거는 그러니까 각 경로당별 앞에 꽃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로당 이용하신 분들이 그 경로당 그 입구라든가 주변 마을 입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노인에 대해서 노인 복지 증진이라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단위 사업을 하실 때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부분 다 경로당이에요. 기반이. 안성시에서 보는 노인 복지는 경로당 기반이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경로당에 대한 어떤 뭐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축이라든가 개보수 물품 지원, 또 로컬 푸드 지원 등 또 강사 파견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별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노인 자립 지원 사업은 이게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인데 당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없을 때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어르신들에게 나와서 그 3-4명 정도 참여하셔갖고 꽃길 가꾸기 하면서 실제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보전하든가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은 또 경로당 운영비 일부 이렇게 충당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 건데 저희가 요거를 이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이 사업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해서 일몰제 사업으로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어르신들이 참여하던 게 있어갖고 아무래도 좀 저항은 좀 있어갖고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경로당 노인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부분들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경로당이 우선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경로당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하세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분들한테도 다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따라서 안성시에서 시민들한테 거둔 세금을 가지고 다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분들도 좀 의식 개선을 해야 되시지 않을까. 특히나 경로당에 계시는 이제 회장님들이 필두가 되셔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통장단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시에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있어서 계속 교육이 들어가고 이분들이 저희를 도와주는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노인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이 경로당에 계시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고 또 그 사업에 있어서 활용도를 하시는 거고 다만 이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제 뭐 회계라든가 뭐 사무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마땅히 누리신다면 거기에 걸맞는 지켜주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에서 물론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 하셨던 것은 그건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좀 세밀하게 좀 관찰을 하셔서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분명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요. 경로식당인데요. 경로식당이 어떤 식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시내권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공도에는 그 옛날 구 시가지 그쪽에 그 나서양이라고 마찬가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경로식당이 있고요. 그럼 경로식당에서도 무료 급식은 점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아침 1,000원 식당은 그거는 오전에 하는, 아침에 하는 거겠네요? 예, 그건 아침에 하고 대신 그거는 말 그대로 그 1,000원은 받을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취사원 인건비가 별도로 나와 있군요. 예, 예. 이게 산출 근거가 따로따로 나와져서 차라리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 대한 거 임차료에 관련돼 있는 거랑 같이 16페이지에 있는 인건비가 같이 다 들어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게 별도로 해놓으니까 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는요. 그래서 내년에 네? 내년에 그러니까 하는 거라고요? 24년도에 올해는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갖고 이제 도시락 배달로 해서 아니요. 경로식당 무료 급식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계속 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거는 계속 했던 네, 사업이고요. 네. 그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가 페이지 12쪽에 경로식당 임차료하고 같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16페이지 같은 경우도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5명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쪽에다 같이 넣으셨으면 저희가 좀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렸고요. 비슷한 거는 좀 묶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그 무료급식 단가 하는 거하고 취사인권 별도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담은 겁니다. 도비 7%, 93% 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리고 취사인권 별도로 또 따로 지원해주는 부분이라. 예. 그럼 그거를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 각 칸에다가 그리고 그 26페이지예요. 수행기간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3개월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개월수를 이렇게 짧게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요거는 13개월. 13개월. 예, 죄송해요. 그러니까 예, 12개월이 제가 잘못 봤어요. 네. 12개월인데 왜 13개월이냐고 물어봐야 됐습니다. 예, 저 네, 네. 12개월이 13개월 하나는 퇴직 적립금 같이 해서 한 거라 13개월로 산출했습니다. 퇴직으로. 근데 왜 퇴직이라고 별도로 안 하시고 이렇게 급여를 다 묶으셨어요? 그러니까 매달 퇴직 적립금을 적립하니까 별도로 예를 들어 뭐 급여 12개월 곱하기 하고 또 퇴직 적립금 이렇게 네. 근데 별도로 했으면 해주셔야 낫을 텐데 됩니다. 그냥 네. 똑같이 해서 예.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럼 고용 부담금은 이거는요? 예, 고용 부담금은 뭐죠? 고용보험 들어가는 거 거기에 대한 부담금 한 거거든요. 17년. 고용 보험비가 이렇게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4대 보험 포함해 갖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국민연금, 네, 고용보험 네, 다 이것도 포함해서. 이렇게 뭉쳐주지 마시고 예. 다른 데 사업처럼 다 풀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8페이지에)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이 5억 5천인데요. 요것도 뭐뭐가 지원되는지 리스트별로 하셔갖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에 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인데요. 3종 시설물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2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매번 사업을 별도로 하셔서 이러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거는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말 그대로 이거는 삼성시설물이 준공 15년이 지나면 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처음 했던 부분이고, 근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고, 그래서 상하반기 올해는 한 번 했는데 내년에 이제 상하반기 2번 하려고 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제군 안성유연하고 효벤트 요양원이 내년에 15년 도래돼 갖고 새로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이랑 효벤트 두 군데를 지금 2개소로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여기는 왜 한 번씩 하죠? 저기 노인복지관은 2번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초 도래할 때 한 번 하고요. 그리고 네. 나서는 다시 상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그럼 진행하거든요. 이거는 그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예, 예. 네.
페이지 110쪽인데요.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앤 강화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민간 위탁으로 돼서 12%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었던 건가요? 예, 이 사업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해갖고 지금 행정과에서도 그 중대산업재해팀에서 있는 것처럼 해갖고 이제 거기를 나가서 현장 방문하고 안전점검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은 지금 현재 그 시니어 클럽하고 안전마취 지역 자율센터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안전보호구라든가 산업안전교육비 이거를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예, 예. 아, 지금 그러면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두 군데만 지금은 그러면 실시를 하는 건가요? 예, 현재는 이 두 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산업안전 장비 이런 거 필요한 두 군데는 이곳을 먼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그 현장 방문 협의체 매달 한 번씩 1회씩 현장 방문해서 안전점검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안전점검을 해서 이 중대재해에 들어가 있는 그 기관들이 있으면 좀 정리 좀 해서 주시겠습니까? 예, 예. 네. 141페이지인데요. 관내 미등록 경로당 13개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노인들 여가복지를 위해서 노인분들이 모여서 이용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그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과 거실 해갖고 총 그 33평방미터가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로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이용하신 분들이라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없는 곳인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은 나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등록 경로당하고 같이 그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경로당이긴 하지만 인가는 받지 못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예. 네. 끝으로 페이지 145쪽인데요.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다 여쭤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점프를 쳤는데요. 죄송합니다. 296쪽을 여쭤보겠습니다. 차라리. 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인데요. 이게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00%가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요 친구들이 지금 이제 법정 전입금을 교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작년에 2023년도에는 기초교육 수급자가 930명으로 4천여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296쪽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2024년도 산출을 한 걸 보니까 1067명으로 해서 9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실제로 인원수는 그렇게까지 100여 명 정도밖에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금액은 2배가 넘게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그 교육활동비 지원이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 그 생계급여라든가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정부에서 그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육활동비 지원비가 내년에 72만 7천 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42만 2천 원 지원해줬던 부분이고요. 중학생도 65만 원인데 작년에 29만 5천 원 거의 2배씩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건데 그리고 네, 초등은 얼마였죠? 초등은 46만 원인데 작년에 20만 6천 원이었습니다. 결국은 2배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예, 그리고 이게 100%로 써있긴 하지만 이게 그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총 이 예산은 약 6억 4천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 12만 편성해서 국도도 마찬가지 편성해서 경기도 교육청으로 일괄 위탁을 합니다. 국비도 경기도 교육청으로 위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100%가 써있는데 실제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12가 지금 100%인데 이게 실제로는 100%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 국비가 80%고 도비 6%, 12, 14% 사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총 이 예산은 6억 4천 정도 소요되는데 네. 저희는 12
이제 14% 해갖고 요거 9천만 원 정도 세워갖고 이걸 경기도 교육청으로 예탁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도 마찬가지 세워서 경기도 그럼 교육원으로 이게 14%에 대한 게 9천만 원이라는 예, 말씀인 예. 거죠? 예, 아, 예. 이거를 이렇게 적어 주시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예. 이거 국도비로 다 나눠서 해 주시면 더 좋았을 걸. 근데 이게 예. 지금 교육활동 지원비라는 게 학교에서 쓰는 그 교구비를 말씀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뭐 부교재비라든가 학용품비 이런 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게 2배 올랐어요? 예, 예. 현실 물가율을 반영해서 그런 건가요? 물가율도 그렇고 아무나 더 이제 그 지원폭을 더 넓힌 셈이겠죠. 학용품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더 늘려서 아이들이 교육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이거를 받는데 그러면 예, 예. 평상의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국도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요거는 그러니까 기초생활 그 교육급여 수급자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 학생들은 본인 부담인 거죠. 아, 본인 부담이 있어요? 예, 일반 학생들은. 아, 네. 그럼 본인 부담률이 대단하다는 거는 지금 교육활동 지원비가 2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럼 일반 학생들도 2배를 내야 되는 셈이 되는 거네요?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 네네. 예.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기 교육청소년과에 묻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8페이지에 노인단체 지원인데요. 제 노인의 날 행사가 신규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4,710만 원이. 근데 이번 10월 11일에도 노인의 날 행사하지 않았나요? 이게 좀 설명 아, 좀 예. 해주세요. 요거는 신규로 잡혀 있는 거는 이거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그 예산 부족하니까 하반기에 집행하는 사업들은 추경에 세운다 그래갖고 그 노인의 행사 그리고 밑에 선진지가락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반영 안 했다가 그 3회 추경에 세운 부분이라 여기 그 금액이 0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노인의 날이 상반기에 하게 되는 건가요? 행사? 아니요. 노인의 날 매년 그 저기 10월 9일인가 해갖고 매년 10월 달에 개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이 운영비가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이게 사업 규모 인원들이 늘어나서 이것도 는 건가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그 총 해서 약 494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 788명이 갖고 아, 약 인원이 300명 대폭 정도가 늘어났 예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 장비비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면은 조금 다 될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이 지금 몇 명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있죠? 안성시에서? 저희가 대략 독거노인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 2,000에서 2,500명 정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도 많이 남은 거네요. 그러면 이거 다 설치를 이거를 하려면. 다 설치하기는 어렵고 실제적으로 이건 이제 독거노인이면서 약간 거동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대상자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시면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이게 120페이지에 프로그램 강사비 2억 원이 잡혀 있는데 저거랑 이 사업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이게 프로그램 강사비가 2개가 잡혀 있어가지고. 예, 요거는 그 별도로 도비 사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네. 도에서 이제 그 각 시군 노인의 지회에다가 정액으로 1,200만 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 해 갖고 지금 대한노인의 안성시 지회에서 뭐 건강체조라든가 노래 웃음치료 등 강사 해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경로당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가 개보수나 활성화 사업으로 약 10억 원 이상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조례를 뭐 만들고 근거 마련해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원을 받으면은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까도 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누구는 사용이 가능하고 누구는 못 쓰게 눈치를 주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데 이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몇몇 경로당이 우리 안성시 공직자분들이 이런 거는 이제는 더 신경을 써서 이게 아까 이관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지원을 끊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뭐 국장님 계시지만 이 경로당 관련해서 매년 10억 원의 예산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이것마저 관리가 안 된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이 그 안에서조차 우리 기득권이 생기다 버리면은 이 사용을 하시는 분만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다시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일단은 뭐 저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돼서 우리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지금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이거 관련된 전체적인 그 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시서하고 계획서, 이 사업도 하려면 계획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구체적인 좀 자료를 좀 해서 좀 주시기 네,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끝나는데. 우리 그 90페이지에 이거 관련돼서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코드가 지금 24년도에는 기관 코드 3이 확장이 된 거죠? 예, 올해 그러니까 기관 코드 1번, 2번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 이제 연차적 계획에서 내년에 코드 3번 해갖고 제가 장기 요양 기관도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기관 코드 1, 2하고 3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 기관 코드 1번, 2번은 그 제가 장기 요양 기관이면서 노인복지 시설로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이고요. 그 3번 장기 요양 보험법에 제가 장기 요양 기관은 사회복지 시설은 아니고 그냥 장기 요양 기관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1번, 2번이든 3번이든 간에 그 요양보호사는 다 똑같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1, 2번에 속했다고 해서 처우 개선을 받고 3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처우를 못 받고 그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엔 똑같이 같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여부 그 포함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기관이 빠진 게 있나요? 아, 빠진 건 없습니다. 이제 전체 다 예,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강화 지원 관련돼서는 아까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민간 위탁금으로 들어가는 거면 이거 관련돼서 별도로 그 지금 우리 시니어 클럽하고 저기에 별도로 이게 위탁금이 나가는 거예요? 예, 인건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위탁금이라고 하면 예. 거기 안에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뭐 이게 잠시만 위탁을 하는 그 업체가 그러면 저기가 되는 거죠. 그 시니어 클럽하고 어디죠 하나? 자활센터. 예. 자활센터. 예. 이게 보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안성시에서는. 예. 그 이게 혹시 법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건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요. 네. 요 그 위험성 평가라든가 이건 안전 장구 이런 거 지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례로 지급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근거가 이 법으로 그냥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안성시에는 없잖아요, 조례. 조례는 없고 법으로 해서 경기도 조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이 구축하는 경기도 조례는 있는데 예. 안성시는 조례는 없죠, 아직. 예,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업무가 우리 안성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그걸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13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 보면 정부 양곡 대금이 이게 이제 계속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 증감하고 전년비하고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이제 전년도 최종 예산이 한 5천 정도 되는데 여기는 1억 8천 이게 이 금액이 맞아요? 전년비가 5천? 예, 금액은 맞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반영 안 됐고요. 추경에 세워진 부분이라. 그러니까 전년도 최종 예산이면 추경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5천만 원이면. 예, 예. 그러면 여기에 2004년도 예산이 한 1억 8천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이거? 아, 요거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해 갖고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정부에서 예산상에 의해서 양곡비만 지원해주고 냉난방비는 전혀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이제 추경 때 일부 반영해준 부분이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 예. 이 설명서에 경로당 냉난방비 별도로 있고 양곡 대금만 따져서 전년도 최종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한 1억 3천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아, 예, 제가 말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반영해주고 양곡비를 반영 안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양곡비가 안 나왔던 거라고요? 예, 예. 제가 거꾸로 설명드렸는데요. 예, 예. 예. 그러면 올해 많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네요. 예, 예. 양곡비가? 올해도 100%는 아니고 약 90% 정도 선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좀 여쭤볼게요. 146페이지에 이게 이제 금액이 월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뭐죠, 이거? 예, 요거는 단가가 증액된 거잖아요, 이게. 예, 6만 원, 3만 원 인상된 건데 먼저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한 것처럼 해서 공기청정기에 갖고 요거 예, 그게 올해 이제 4월에 종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3만 원 이상 부분은. 고생하셨어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이 경로당 운영 추가 보조에는 480개소가 돼 있고 재산 종합보험에는 404개소가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전체 우리 개소는 우리 경로당은 480개가 맞아요? 404개가 맞아요? 아, 경로당수는 480개소가 맞고요. 이게 숫자가 404개인 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아파트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그거 제외된 거예요? 예, 그리고 시소유 또 몇 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건 또 회계과에서 별도로 용적물 배상 책임 가입하기 때문에 그거 제외한 숫자가 404개입니다. 여기에는 미등록 관련된 것도 제외되나요? 예, 미등록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예, 480개는 포함되고 404개는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404개도 포함되는 겁니다. 거예요, 미등록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